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6장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fruitful function, 즉 return value가 있는 반환값이 있는 그런 함수들을 작성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장과 관련된 이제 연습 문제를 풀 때는 사실은 이제 return value가 없는 void 펑션이었는데요. 물론 void 펑션이긴 하지만 이제 그 화면상에 스크린상에 프린트가 되는 그런 함수들을 작성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프린트가 되는 거하고 return value가 있는 거하고는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 했던 것은 5장과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풀어볼 때는 return value가 없는 void 펑션이긴 하지만 출력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해볼 거는 return 값이 있는 그런 함수를 작성을 할 거고요. 따라서 이러한 함수들은 보통은 이제 그 return value를 다른 곳에 이제 활용하는 용도로 그 함수를 작성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함수 내에서는 어떤 프린트, 출력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예전에 했던 것과 유사한 함수들을 우리가 다뤄보기는 할 텐데 형태가 return value가 있는 함수라는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leap year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문제인데요. 자, 이번에는 함수 이름을 is leap year라고 붙이고 싶은데요. 자, 여기서 그 적혀 있는 것처럼 윤년이면 true, 아니면 false를 반환, return을 하는 그런 함수를 작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그 작성했던 함수들과 원리가 거의 비슷할 건데 그 형태가 return value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물론 이제 앞에 여러 가지 example들 몇 가지 예시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고 여기 있는 결과대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는데 한 5분, 10분 정도 포즈를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해 보고 테스트를 해 보고 나서 같이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자, 예전하고 이제 똑같으니까 거의 예전처럼 하면 될 텐데 그 윤년을 하는 규칙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함수 이름은 그 지금 이렇게 is leap year라고 썼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true or false를 return 하는 함수를 boolean function이라는 말을 썼는데 boolean function은 다른 이제 함수나 다른 곳에 일종의 조건을 이제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이름 자체를 yes, no, question 형태로 이름을 붙이면 그 의미 파악이 간편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any 4의 배수이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any 100의 배수가 아니거나 그 다음에 any 400의 배수면은 윤년인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했던 코드 생각을 보면 if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print 윤년 else 이렇게가 들어가야 되죠. 네. print 윤년 아니다 이렇게 출력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를 return true, return
fals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물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 교재를 우리가 같이 살펴볼 때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된다? 자, 여기 if문 안에 있는 조건 자체가 참이 되는 경우에는 true return을 하고 false인 경우는 false return을 하는 그런 문장이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이 조건에 해당하는 이제 boolean expression 이거 자체를 return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and, or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얘기를 할 것은 사실 뭐 지난번에도 좀 그런 문제가 있긴 했었는데 특별히 언급을 안 하긴 했었는데요. 자, 지금 and하고 or가 있으면은 어떤 순서로 연산을 확인할까요? 즉 and를 먼저 할까요? or를 먼저 할까요? 아니면 앞에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뒤에 거를 할까요? 자, 그런 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런 걸 해보면 좋겠습니다. true and false or true. 자, 이것을 이런 것도 이제 몇 개 해볼 텐데 그 and를 먼저 하는 것과 그 다음에 or를 먼저 하는 것과 결과가 물론 같은 경우도 있고요. 다른 경우도 있을 텐데 결과가 다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죠? 지금 얘는 앞에 and를 먼저 하면 false가 되고 그 다음에 or를 하게 되면 어차피 true가 되겠죠. 순서를 or를 먼저 하면 true가 되고 true가 되죠. 결과가 뭐 앞에 걸 먼저 하나 뒤에 걸 먼저 하나 똑같고요. 이거는 네, 이렇게 하면은 달라지네. and를 먼저 하면 앞에 걸 먼저 하면 똑같네요. 여기를 false로 할까요? 그래 똑같나? 앞에 걸 먼저 하면 false, 뒤에 걸 먼저 해도 false죠. 좀 미리 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얘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네, 예를 볼까요? 네, 갑자기 네, 잠시만요. 네, 네, 좀 시간을 썼는데, 네, 이렇게 하죠. true, or true and false.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그 and를 먼저 하느냐, or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자, or를 먼저 하게 되면 true가 되죠. 그러고 나서 그 결과에다가 and를 하게 되면 false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앞에 거 or 먼저 하면은 앞에 걸 먼저 하면 false가 됩니다. 근데 and를 먼저 한다면 이 값이 false가 되고 앞에 true가 있으니까 or가 있으니까 true가 되죠. 그래서 and를 먼저 하느냐 아니면 앞에 걸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데 이 결과를 한번 보죠. 어떤가요? true가 나왔죠. 그렇다는 얘기는 or하고 and가 있으면 and를 먼저 한다 라는 겁니다. 마치 덧셈과 곱셈이 있을 때 곱셈을 먼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괄호를 갖다가 명시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더라도 and를 먼저 생각하고 이 값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이 값과 뒤에 거의 OR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윤년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면, 네, 여기를 봅시다. 2000년 true, 2016년 true, 2020년 true, 2100년 false, 2400년 true. 와 같이 잘 나온 것 같고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 것이, 자, 지금 방금 사용한 is leap year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n하고 m이라는 자연수가 입력됐을 때 n 이상 m 미만인 k가 m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k 중에서 k 연도가 윤년이 되는 k를 모두 출력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1900년에서 2020년 사이, 이 사이일 때는 1900년도 포함하고 2020년도 포함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윤년인 해를 출력을 한번 해보는 코드를 작성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나중에 한번 해보면 좋겠고요. 자, 그것과 비슷한 거기는 한데 지금은 이제 n이 하나가 들어가는데 n이 들어갈 때 1년부터 서기 1년부터 서기 n년, k는 1도 포함하고 n도 포함합니다. 자, 그러한 k에 대해서 k 연도가 윤년이 되는 그런 k가 몇 개가 있느냐, 즉 윤년인 해의 수를 리턴하는, 반환하는 그런 함수를 leap year count라고 해서 작성을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이 함수를 사용을 해서 1900년에서 2020년 사이에 윤년이 모두 몇 번 있었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도 1900년과 2020년은 모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위에서 나온 결과는 윤년인 해를 모두 이제 출력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윤년인 횟수, 해가 몇 번 등장했는지를 계산해 보고자 하는 거니까 위의 결과하고 아래 결과를 이제 비교해 보면 일치하는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느 한쪽이 조금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느 한쪽이 좀 잘못된 거일 테니까 두 개가 일치하는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답을 검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좋겠고요. 네, 자, 이번에는 제 is leap year랑 비슷하게 is prime이라는 함수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의미를 보니까 함수 이름을 보니까 그 의미가 거의 자연스럽게 생각이 될 것 같은데요. 자, n이라는 파라미터 자연수를 입력받아서 n이라는 자연수가 소수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반환하는 함수를 작성을 하고, 지금과 같이 5일 때만 true가 나오고요. 나머지 1이나 8, 즉 1이나 합성수에 대해서는 false가 나오는 그런 결과가 나오도록 is prime이라는 함수를 한번 작성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힌트는 지난번 했던 것과 비슷하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건대, 지난번 했던 어떤 자연수가 소수이면 소수라고 출력하고, 합성수면 합성수라고 출력하고, 1이면 1이라고 출력하는 함수와 거의 비슷한 형태가 될 것 같은데, 차이는 출력이 아니라 반환을 하는 것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예전 것을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고요. 그것을 좀 바탕으로 해서 약간 수정을 하면 어렵지 않게 작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한 10분 정도 포즈를 하고 한번 작성을 해보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다들 잘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예전 코드를 가지고 오죠. 시간을 세이브하는 의미로. 자, 예전에 이 코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예전 코드를 그 예전에 5장과 관련된 연습 문제를 우리가 할 때 다뤘던 n이 그 프라임이냐 합성수냐 이런 걸 판단하는 그런 판단해서 출력하는 함수였습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활용하면 되겠죠. 자, n이 1보다 같거나 작으면 뭐라고 출력할까요? return false. 출력이 아니라 반환이죠. 이거 필요 없을 거고요. 자, 이 경우는 뭐라고 할까요? 이때는 return false입니다. 자, 이때만 return true 라고 하면 되겠죠. 즉 n이 1보다 같거나 작거나 작으면 물론 이제 자연수만 대입을 이제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1을 대입을 하는 경우에 이 조건이 참여될 텐데, 그런 경우에는 false고요. 자, 약수가 하나 있으면 2하고 n-1 사이에 물론 여기서 n-를 포함해서 약수가 있으면 합성수니까 false가 되는 거고요. 자, for문을 다 반복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종료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n이 소수란 얘기고, 그런 경우에는 return for true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입력을 하고요. 프린트 이름을 바꿔야 되죠? 우리가 지금 하는 게 is prime 이렇게 하고 해보면 false, true, false, true 이렇게 나오죠? 네,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is prime을 활용해서 다음을 한번 작성해 보면 좋겠습니다. 즉 n하고 m을 넣어서 우리가 앞에서 leap year를 활용해서 어떤 두 자연수 사이에 있는 윤년들을 우리가 다 출력을 한 것처럼 n과 m 사이에 있는 모든 k에 대해서 k가 소수가 되는 그런 k를 출력하는 함수를 작성하고요. 이 함수를 활용해서 100 이상 1000 이하에 있는 모든 소수를 한번 출력을 해보는 문장을 작성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것과 유사한 형태의 문제 하나 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작성해보고 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좀 빨리 이제 3번으로 넘어가죠. 자, 우리가 앞에서 그 print, repeat, repetition, digit이라고 하는 함수를 작성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것과 이제 기능이 유사하기는 한데, 여기서도 print문을 쓰는 것이 아니라 return을 하는데요. 무엇을 return을 하냐면 문자열을 return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을 string, repetition, digit이라는 이름으로 약간 좀 바꿨고요. 그래서 325라는 정수를 입력을 하게 되면 3이 3번, 2가 2번, 5가 5번 반복되는 문자열, 즉 앞뒤로 따옴표가 있는 걸로 봐서 문자열을 이제 반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17236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러한 그 함수를 작성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예전에 작성했던 것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으니까요. 아마도 recursion을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죠? 자, 한번 포즈를 하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잘 나왔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예전 코드하고 뭐 비교를 해보면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예전 코드를 한번 볼까요? 네, 예전 코드 여기 있죠? 자, 일단은 뭐 이 코드를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우리가 만든 함수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여기도 바뀌었습니다. 근데 형태, 그 로직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어떻게 했냐면 10으로 나누어서 1의 자리 숫자를 가지고 왔고요. 그런 다음에 만일에 n이 그 10보다 같거나 큰 거라면 앞부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리커시브 콜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계산을 하면 이게 뭐가 나오죠? 이게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계산을 한 다음에 문자열이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 문자열입니다. 근데 이 문자열에다가 뒤에 추가적으로 이만큼의 문자열을 더 덧붙여야 되겠습니다. 덧붙인다는 얘기는 이어 붙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을 이어 붙이기 위해서, 자, 이 녀석을 기록을 하면 좋겠습니다. 앞에 부분이라고 해서 string head라고 하죠. 자, 그래서 return은 앞부분은 제기 함수를 가지고 return을 해서 받아오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뒤쪽 마지막 1의 자리만 반복한 것을 이제 문자열로 바꿔서 그 부분을 더하겠습니다. 더하면 이제 이어 붙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충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해보죠.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를 뭐 해보면 알 것 같으니까. 자, 이것을 입력을 하고요. 자, 한번 해보죠. 네, 뭔가 에러가 났습니다. 네. 어떤 에러인가 봤더니 local variable string head가 referenced before assignment, 즉 네, 이쪽 지금 그 에러가 난 위치를 보면 여기서 났는데요. 자, 여기서 왜 났을까? 물론 이게 리커전이라서 이제 에러가 나는 위치를 정확하게 찾으려면 프린트를 조금 해보면서 일종의 그 스캐폴딩을 조금 추가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에러 메시지를 보면 쉽게 짐작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assignment, 즉 assign 하기 전에 그 local variable string head가 그 reference, 즉 참조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에러가 났습니다. 그렇다는 얘기 뭐냐면, 자, 두 개의 문자열을 더하는데, 이어 붙이는데 이런 식의 에러가 났다는 얘기는 string head라는 것이 아마도 미리 어사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즉 이 변수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두 개를 더해서 생긴 걸로 짐작이 되죠. 자, 그러면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자, 예를 들어서 n1의 자리라면 지금 if문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if 조건문을. 그러면은 바로 이제 일로 오는데, 이 당시에 올 때 이것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string head라는 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변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n이 10보다 같거나 큰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값을 정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 string head를 empty string, 빈 문자열로 이렇게 정해두고, 만일에 근데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 값으로 바꾸고,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그
붙여서 리턴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n이 10보다 같거나 큰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빈 문자열과 얘를 합치는 거니까 결국 얘만 있는 겁니다. 즉 1회짜리 숫자인 경우에는 그냥 1회짜리 숫자만 반복해서 그것을 문자열로 변환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녀석을 다시 한번 입력하고요. 자, 한번 해보죠. 네, 잘 나오죠? 네, 잘 나옵니다. 네, 이번에는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4번은 우리가 예전에 했던 그 자연수 n을 소인수분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프린트하는, 출력하는 그런 함수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소인수의 개수를 리턴하는 함수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6 같은 경우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인데, 자, 2가 중복되고 3이 중복이 된 경우기는 한데요. 서로 다른 소인수를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중복이 되면은 그 중복된 만큼 다 카운팅을 하겠습니다. 즉 4가 되겠습니다. 7은 소수니까 1이 되는 거고요. 1은 소인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0 이렇게 출력을 하길 바랍니다. 리턴을 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이것도 리커전을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앞에서 했던 함수하고 유사해 보이죠? print factors, factor 뭐 이런 함수하고. 그래서 그 함수 코드를 활용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얘를 가지고 오죠. 자, 그리고 이름을 이제 얘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리커전인 거니까 같은 이름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n이 1보다 같거나 작을 때는 일종 예외 경우에 해당할 텐데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죠? 0이죠? 네, 소인수가 없고요. 자, 이 경우는 어떨까? 자, 지금 이 경우가 그 n의 약수 중에서 첫 번째 약수를 딱 찾는 순간에 if문을 이제 만족을 할 텐데, 그래서 그 경우에 이제 k를 출력을 하고 n을 k로 나눈 몫을 이제 똑같은 함수를 활용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소인수의 개수를 원하는 건데요. 자, 이 조건을 만족하면 그 앞에서부터 2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찾아오기 때문에 이 k는 반드시 소수인 인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소수인 인수 k를 하나를 찾은 거죠. 자, 그러면 개수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 하나 찾았으니까 나머지, 즉 n을 k로 나눈 몫을 다시 소인수 분해했을 때 소수의 개수에다가 지금 방금 찾은 k 한 개죠. 그 개수만큼 더하면 내가 원하는 n의 소인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 경우는 뭘까요? 이 경우는 for문을 계속 반복해서 했는데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리턴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지금 약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n이 소수라는 얘기고요. 자, n이 소수인 경우에는 소인수가 몇 개죠? 자기 자신 하나죠? 그래서 한 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한번 봅시다. 네,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소인수 개수를 구하는 함수를 이제 활용하는 그 문제도 여러분들이 한번 추가적으로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소인수의 개수가 8개인 것을 이제 다 찾아보는 그러한 문장을 작성해 보는 겁니다. 자, 5번째로 넘어가죠. 자, 이번에는 그 A하고 B의 최대 공약수를 프린트하는 것이 아니라 return을 하는 함수를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return을 하는 함수라서 두 자연수의 최대 공약수를 우리가 이제 다른 변수에 여기선 x로 할당을 한 거죠. 이렇게 계산한 결과를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return을 하는 함수를 작성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원리는 예전에 했던 것과 유사하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으니까요. 이것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여러분이 잠깐 포즈를 하고 한번 작성해 보고 같이 답을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잘 작성을 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이미 했던 부분이니까 했던 코드를 어떻게 수정을 하면 좋을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죠. 네, 이거였습니다. 자, 이름이 이제 compute GCD로 바뀌었고요. 자, 여기서 하는 일은 최대 공약수를 반환을 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는 최대 공약수를 출력을 했죠. 프린트를. 자, 지금은 얘를 b로 바꾸면 되겠죠. 즉, 두 개 중에 하나가 0이 되면 최대 공약수는 나머지 하나가 되니까 이렇게 return을 하면 되겠고요. a가 0이 아닌 경우에는 a로 나눈 나머지와 a하고의 그 최대 공약수를 생각을 하면 a와 b의 최대 공약수를 일치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이 compute GCD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함수 값을 return을 받아옵니다. 근데 그 받아오는 것을 우리가 다시 return을 하면 원하는 그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을 입력하고요. 한번 테스트 해보죠. 네. 4하고 58 최대 공약수 2가 맞는 것 같죠? 36과 4가 맞는 것 같고요. 32와 0 32 지금은 이제 음수라서 그 최대 공약수가 마이너스 4 이렇게 음의 정수가 나오긴 했는데 우리가 지금 A하고 B가 이제 자연수라고만 이제 가정하고 우리가 계산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음의 정수가 들어온 경우에는 최대 공약수가 음의 정수가 나온 건데, 만일에 여러분들이 음의 정수가 A, B가 음의 정수가 되더라도 최대 공약수를 양수로 계산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처음부터 A하고 B를 양수로 바꾸는 게 한 가지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리턴 하기 전에 그 값을 절대값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즉, 한 가지는 A는 자, 절대값 계산 함수 ABS였죠? 이렇게 B는 ABS-B 여기를 넣어주고 나서, 즉 양수로 만들어주고 나서 그 다음 계산을 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겠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혹시 그 양의 최대 공약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바꾸고 한번 테스트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방금 작성한 두 양의 정수, 두 자연수의 최대 공약수를 이제 활용하는 간단한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한번 그 해결하는 그 코드 문장을 작성을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이제 앞에서 작성한 이 함수가 아니라, 네, 지금
네, 지금 함수 이름이 잘못됐네요. 네, 이게 아니라 이거죠. 네. GCD 계산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n에 대해서 n-2와 n 플러스 9의 최대 공약수가 11이 되는 그런 자연수 100과 200 사이에 있는 자연수 중에서 그러한 것을 출력하는 문장을 한번 작성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할 문제는 이제 집합의 분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집합의 분할, 뭐 자연수의 분할, 그런 것, 개념들을 배운 적이 있었을 텐데요. 여기서는 그 집합의 분할을 계산하는 그런 함수를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그 고등학교 과정에서 원소의 개수가 n인 그 집합을 k개의 서로소인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으로 분할하는 방법의 개수라는 것을 집합의 분할이라고 표현했고요. 자, 그 개수를 이렇게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S는 뭐 셋이겠죠? 자, 전체 원소의 개수가 n개인데 그것을 k개의 공집합이 아니면서 서로 교집합이 안 생기는 부분집합을 k개로 나누는 그러한 방법이 몇 가지 있느냐라는 거죠. 자, 이때 k는 1과 n 사이에 있는 값이어야 됩니다. k가 1보다 작거나 뭐 n보다 크면은 뭐 우리가 뭐 그 경우에 특별히 이제 정의할 수 있을 텐데 그때는 별 의미가 없을 테니까 여기서 k는 1 이상 n 이하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k를 생각을 하면 당연히 n이 1보다 작거나 커야 되겠죠? 자, 그래서 n은 자연수, n이 1 이상의 자연수고요. 그러한 자연수 n이 정해질 때 k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k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NK를 우리가 계산하는 함수를 만들고 싶은데요. 자, 그럼 SNK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지 하는 것을 recursion을 우리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 함수가 어떻게 recursive하게 정의가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k가 1이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자, 어떤 집합이 있더라도 그 녀석을 하나의 집합으로 나누는 방법은 그냥 그 자기 자신 딱 하나만 있으니까 한 개가 되는 거죠. 자, k가 n일 때는 어떨까요? 자, 원소의 개수가 n개인데 그 부분집합이 n개가 되려고 하니까 그렇게 쪼개는 방법은 원소가 전부 하나씩만을 가진 부분집합으로 다 나누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가지가 되죠. 자,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간단한데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 경우는 왜 이 식이 얻어질까? 자, 리커전을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리커시브한 상황을 그 관계를 얻기 위한 건데요. 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집합이 A1부터 AN인데 이 녀석을 K개의 부분집합의 합집합으로 쪼개고 싶은 거죠. K개. 자, 이렇게 쪼개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그 집합의 원소 중에서 하나를 택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을 하겠습니다. 분할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을 하겠는데요. 첫 번째 경우는 이 선택한 이 녀석이 이 그 K개의 그 부분집합 어디엔가에 들어가 있을 텐데 A가 딱 하나의 그 원소로 그 분할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A1이 다른 것을 몇 개를 더 포함을 하는 그러한 부분 집합에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로 분할되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자, 이 경우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자, K개 중에서 하나의 부분 집합이 오로지 A1 하나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머지 분할을 보면 결국 나머지 이만큼의 원소를 K-1개로 분할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방법의 개수만 생각을 해보면 n-1개를 k-1개의 공집합이 아닌 서로 소인 부분집합으로 분할하는 방법의 개수랑 동일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자, A1이 딱 하나만 있는 그런 집합으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A1이 뭐 어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말고도 뭐 몇 개가 더 있는 그런 부분 집합에 지금 A1이 지금 포함된 그런 형태로 분할된 경우는 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 A1을 잠깐 이제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전체 K개의 그 부분 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이제 A1이 포함된 이 녀석에서는 A1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원소라는 부분 집합을 생각을 하면, 자, 이 부분 집합은 모두 K개가 되고, 여기까지 있으니까, 전체가 K개죠? 그리고 여기 있는 원소들을 다 합집합을 하면 이 집합이 되는 거죠. 즉, 이 분할하는 방법은 n-1개를 K개로 분할을 한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A1이 이렇게 n-1개의 그 원소를 갖는 집합을 K개로 이제 쪼개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즉, 이렇게 할까요? 자, 이러한 분할 방법 중에 이제 이렇게 쪼개지는 방법이 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처음 생각한 n개를 K개로 분할하는 그런 방법에는 스몰 a1이 어딘가에 이제 추가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 방법 중에는 A1하고, 그러니까 대문자 A1하고, 대문자 A1이라는 부분 집합에 스몰 a1을 넣는,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하는 이런 방법도 전체 n개를 K개로 분할하는 방법 중에서 우리가 처음 생각한 이런 형태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도 있을까요? A1은 그대로 두고 A2에다가 스몰 a1을 추가를 해서 분할을 만드는 경우도 있겠죠? 즉, 이런 분할 하나하나들마다 스몰 a1을 여기다가도 넣을 수 있고 A2에다가 넣을 수 있고 K번째 부분집합에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K개씩의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K를 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SNK는 이 개수와 이 개수를 더한 것으로 주어지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리커전을 사용을 해서 한번 그 SNK의 값을 리턴하는 함수 get set partition count 라고 하는 함수를 한번 지금 작성해 보고 밑에 그 샘플로 주어진 결과랑 동일한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잠시 한 10분 정도 포즈하고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작성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이런 리커전 데피니션이 주어져 있으면 그걸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되는 거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이 함수를 하는 거는 지금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k가 1일 때와 n일 때는 그냥 바로 값이 주어집니다. 즉 if k가 1이거나 or k가 n이 되면 return 1이죠. 자, 아닌 경우에는 이제 return이 안 되는 거니까 종료가 되지 않는데, 그 경우에는 이러한 recursion 포뮬러를 쓰면 되겠죠. 즉 return get set partition count,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데 n-1 k-1 더하기 자, 여기를 k로 바꿔야 되죠. 그리고 여기다가 k를 곱하겠습니다. 이 반환값에 k를 곱해서 이걸 리턴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뭐 잘 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에러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자, 처음에 k가 1과 n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근데 이 함수를 호출할 때 그 실수로 n보다 k를 더 큰 값을 만일에 넣게 되면 약간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바로 이 예외 처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여기 베이스 케이스를 1인지 혹은 n인지 확인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일반적으로 좀 더, 즉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k에 대해서도 베이스 케이스로 처리를 하도록 하죠. 즉 k가 1이거나 1보다 작은 경우, 또는 k가 n과 같거나 n보다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냥 return 1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가 recursion 포뮬러로 계산을 하면 좋겠습니다. 정의하고요. 자, 한번 이 샘플과 일치하는지 보도록 하죠. 자, 25가 나오는지, 네, 잘 나오네요. 3도 잘 나옵니다. 네, 이렇게 집합의 분할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좀 해볼 만한 문제들 여러 개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은 반드시 좀 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